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단체가 있는데 세계 국제 정세의 이면을 취재를 하는 진짜 깨어있는 언론이라고 봐야 되나? 여기서 이스라엘이 가자, 레바논한테 백린탄을 쐈대요. 이스라엘의 학살이나 잔인무도한 폭격 이런 거는 잘 보도가 안 됩니다. 하마스가 아기들을 참수한다, 강간을 한다 이런 거는 찰지게 보도가 됐는데 백린탄은 전쟁법 위반이죠. 백린탄은 뼈와 살을 녹이는 최악의 무기예요. 사람을 완전 태우면서 괴롭히면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원래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쐈다고 하잖아요. 너무 잔인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인권단체인 유로메드 인권관측소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서부의 주거 밀집지에 전쟁 군인들한테 쏜 것도 아니고 주거지에 백린탄을 투하했대요. 동영상도 공유를 했고 국제협약에서 금지한 백린탄을 알카마라라는 지역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투하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염에 휩싸인 주택가를 벗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영상을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백린탄은 인체에 닿으면은 뼈와 살을 녹이면서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인간이 만든 최악의 무기,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거예요.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거고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 이것도 다 위반한 겁니다. 금지된 무기인데 이스라엘이 잔인하다니까요. 2009년에도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단지에 백린탄을 쏴서 구호품을 태운 전력이 있습니다. 백린탄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쏜 게 거의 확실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아랍권에 계속 뉴스가 전달이 된다면 아랍도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쓴다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하마스만 조지면 될 거를 레바논, 시리아도 자꾸 시비를 걸면서 시리아의 공항 두 군데에도 폭격을 하고 계속 확전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배후에 미국 유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은 중동의 전쟁을 확전시키려는 의도가 많이 보이는 겁니다. 왜 자꾸 레바논, 시리아까지 건드립니까? 가자지구만 조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속의 목적,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겠다. 근데 왜 자꾸 딴 데도 폭격을 하고 건드리냐고요. 아랍권들 분노하게 해서 확전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게 확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큰일 나는 거예요. 제한적 전쟁을 해도 배럴당 4달러 오르고 레바논, 시리아 등에 확전됐죠. 거의 이미. 그러면 배럴당 8달러가 상승하고 국제유가가 그러면 세계 GDP가 0.3% 하락하고 세계 물가가 0.2% 상승해요. 근데 이란까지 참전한다. 중동이 전쟁의 화염 속으로 진입한다. 그러면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고 세계의 GDP가 1% 하락하고 물가가 1.2% 상승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타격이 커요. 이건 세계 평균이고 우리는 물가가 무진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70~80% 이상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대체 국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일본도 이스라엘 편을 못 들고 있어요. 지금 일본도 한 80%를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외교, 중립 외교를 일본은 그래도 얍실하게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초반에 바로 하마스 규탄을 하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었어요. 몰빵으로.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사우디를 간 것 같아요. 대기업 총수들 데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는 가자 지구의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개입을 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자꾸 건드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도 확전을 경고했어요. 너희들 자꾸 우리 건드는데 우리도 선제적으로 조치한다. 우리 군사력 장난 아니야. 너희들 장기전 벌일 능력 있어. 이란이 강대국이에요. 예전에 사우디나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기름국들이 원유가 생산이 되기 전까지는 중동의 왕초 국가가 페르시아의 후예 이란이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9천만에 우리 남한의 16배 영토를 가지고 있는 아랍권의 최강자가 이란이었어요. 세계 군사력 순위를 봐도 이란은 세계 14위예요. 사우디가 17위. 이스라엘 18위. 이란 군사력 무시 못합니다. 이란 강대국이고 인구도 많고 전투력이 상당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이 참전하게 되면은 배럴당 150불은 당연히 넘고 200불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엄청난 오일 쇼크가 오기 직전 상황인데 자꾸 이란을 건드려요. 미국은. 지네들은 셰일가스다. 전략 비축유 수십 년 쓸 거는 다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란을 이번에 조지겠다는 심산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나라들이 피해 보는 거 신경 안 써요. 미국 애들은. 소패 같은 애들이라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제 전쟁 같은 거 안 할래요? 중단할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중단하지 않으면 전쟁 확대될 거라고 이란 대통령이 경고를 내렸어요. 전쟁 확대되겠네요. 아랍권 중에 가장 전투력 강한 애들이 이란 애들이에요. 축구도 잘하잖아요.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대가 치를 것. 확전 초읽기의 상황입니다. 전쟁의 중심에 있다. 이스라엘이 자꾸 자극을 했어요. 헤즈볼라다. 하마스의 배후는 원래 미국이고 이란도 자꾸 건들고 있고 미국, 이란 개입 확전 가능성. 미국도 이란이 전쟁에 참전할 것이다 라고 자꾸 띄우고 있어요. 이란 참전을 하게 해서 이란을 조지려는 생각으로 보여지는데 요거 재수없으면 세계전쟁으로 확전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합병을 해야 돼요. 전투병으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란의 개입에 따른 확전 가능성을 우려했어요. 자꾸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이란이 개입하게끔 참전해서 중동을 깽판으로 만들고 이란을 조지고 사우디까지 조지고 싶어요. 내심. 사우디의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전쟁판을 키우려고 티 안 나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고 있지만 제 눈에는 빤히 보이거든요. 미국은 전쟁을 키우고 싶어 해요. 왜냐면 궁지에 몰린 상황이에요. 미국이. 중국, 러시아의 장기적인 전략에 의해서 사면 초과가 된 상황입니다. 미국 편이 별로 없어요.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하마스 지원하러 이란으로 떠났습니다. 러시아도 전쟁을 생각하고 있네요. 왜냐면 이란과 동맹이고
사우디와도 동맹이에요. 러시아가 사우디의 왕실을 지켜주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미국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지켜줬었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이 싫어졌어요. 바이든과 미국 유태 언론이 몇 년 전에 까시꾸지라고 하는 사우디의 좌파 언론인을 암살했다는 보도들을 너무 열심히 하고 사우디를 막 욕하고 국제사회에서 격리시키겠다는 언급까지 하면서 사우디를 열받게 했어요. 빈살만 왕세자를. 또 완전히 반미로 돌아섰습니다. 완전 친중, 친러가 됐어요. 이건 빼박 뉴스 기사들 너무너무 많았고. 그래서 러시아도 참전 각을 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하겠죠. 전장을 2개를 놔두는 짓은 안 하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휴전 선언을 하고 이란이 참전을 하고 사우디까지 무슬림을 지키겠다고 참전을 하겠다 이러면 러시아도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자 지구를 인도적인 지원하는 쇼는 했죠. 너무 비인간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러면은 욕먹으니까 국제사회로부터. 그리고 인터넷이 요즘 발달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안에도 많은 외신 기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인도적인 지원은 하는 척, 이집트 국경을 열어서 지원 물품이 도착해서 지켜주는 척, 인도적인 척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하고 자꾸 확전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랍권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조기를 불태우면서 분노하고 있어요. 유엔에서는 위험하다고 언급을 했어요. 중동 지역 상황이 극도로 위험하다. 중동은 폭발 직전 상황이에요. 폭풍 전야의 상황이란 걸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또 원하고 있고요. 미국 유태 권력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런 딜을 친 것이 아닌가 저 혼자 유추를 해봅니다. 둘이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판이 뭐냐. 이스라엘은 눈에 가시였던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내쫓고 조져버리고 완전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미국은 눈에 가시였던 이란을 조지고 사우디까지 반미로 돌아섰는데 얘도 조지고 싶다. 그러면서 러시아까지 참전하게 해서 러시아까지 힘을 빼놓고 싶다. 요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저의 분석입니다. 분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중동 전문가들이 보는 판도 있고 지금 확전이 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는 건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빨리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은 이스라엘을 찾아서 지원을 재확인했어요. 자꾸 아랍권들 분노 게이지 올리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뒤에서 배후에서 지원을 해주든가. 대놓고 이스라엘까지 찾아갑니다, 바이든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편 자꾸 드니까 약 올리는 거죠. 약 올려가지고 화나게 하는 거예요. 싸움판 커지게 만들려고. 이스라엘도 장기전을 예고했고요. 제닛 옐런이라는 미국 재무장관 있죠. 키 조그만 할머니. 그 사람이 원래 유태인이에요, 또. 제닛 옐런. 자신의 조국, 모국 이스라엘을 돕자고 지원 추가 예산을 요청했어요, 국회에. 근데 시큰둥합니다, 미국에서는. 장기전 하려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국 국회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면서까지 전쟁을 크게 일으키겠다는 심산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국제정세를 모르는 사람인데 국제정세 전문가라고 방송에 나와서 확전될 가능성 적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장기전 예고, 확전이잖아요, 장기전이란 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는 조그만 동네예요. 한 세종시 정도의 크기에. 이스라엘은 온갖 군사위성이다, 별의별 최첨단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전차, 탱크, 자주포 한 대도 없는 가자지구는 맘만 먹으면 며칠 만에 점령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장기전을 예고했을까요? 전차 수천 대, 최첨단 전투기 수백 대가 있는 이스라엘이 요까 조그만 가자지구, 탱크 한 대도 없는 데를 왜 장기전을 하자고 하겠어요? 그리고 유택의 옐런 재무장관이 국회에 추가 예산을 왜 요청했겠어요? 미국도 참전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산 확충을 하겠다고 하고 이스라엘도 장기전을 예고했어요. 중동 전쟁판을 키우겠다는 얘기죠. 이게 안 보여요? 뉴스 기사만 봐도 장기전으로 가겠네, 확전되겠네. 아랍권도 분노로 단결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죽음을. 하마스 얘네들한테 참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이 자꾸 약 올리잖아요. 이스라엘 편 들고. 아랍권들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아랍권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유가가 또 $100 치솟나.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스라엘한테 석유 판매 금지해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고, 아랍권 곳곳에서 성조기 이스라엘기 태우면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민심이 들끓어오르고 있어요. 유가 배럴당 $100 돌파의 공포고 조만간 $100 돌파하고 $150 돌파하고 $200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분위기는 확전 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가자지구 진입 논의를 했어요. 10월 11일 날 미국 바이든은 가자지구 진입해라, 지상군 진입해서 조져라, 반대 안 하던 바이든이 갑자기 며칠 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한다면 큰 실수될 것이에요, 오락가락합니다. 바이든도 약 올리고 정신없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왈리바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정부에서 이스라엘 주재 공관, 비피수 직원은 철수시키기로 했어요. 원래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서구권 국가들의 대사관 직원들이 도망가냐 안 도망가느냐, 대피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걸로 바로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공관에 미국 직원들 철수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그 공무원과 가족들에 대해서 소개령, 대피령을 내린 거예요. 전쟁은 확전되는구나, 이런 SNS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중동 전역에 여러 대사관을 철수했어요. 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한패니까 중동의 전쟁이 확전되는구나. 빼박 아니에요?
제가 가짜뉴스로 선동한 거 있으면 지적해보세요. 중동에 있는 여러 이스라엘 대사관을 다 철수했어요, 이스라엘. 중동에서 전쟁 나갔구먼. 또 영국과 독일도 시민들한테 아직 이용 가능한 비행기 편이 있으면 빨리 레바논에서 떠나세요. 영국, 독일도 도망치라고 시민들한테 레바논에서 떠나시라고 권고를 내렸고, 이스라엘은 요르단, 터키, 모로코의 외교관들, 그리고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북아프리카, 알제리다, 이런 이집트, 북아프리카 지역 있죠. 요쪽에 대사관, 영사관에서 철수를 하라고 시작을 했대요. 중동이 세계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시민들 여행 조심하시라고, 월드와이드 커션이요. 전 세계의 여행을 미국 시민들은 조심하시라 경고 내렸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전쟁 나겠네. 세계대전급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네. 전쟁이 확전돼서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고 한국이 빨리 망해서 정권 교체해서 이재명 정권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도 별 수가 안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비트코인도 오르고 있어요. 다시 치솟는 비트코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호재. 한 달 만에 20% 넘게 상승.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까지. 전쟁 나겠네. 크게 나겠네. 불붙는 비트코인 17개월 만에 최고치. 전쟁 나가겠다. 정치 채널이지만 국제 정세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국제 정세를 크게 인식하고 있어야 국내 정치도 더 잘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지원만 해주면 이스라엘 혼자서도 가자지구 정리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까지 배치를 했어요. 이게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세우고 있지만 한 대 정도 보내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두 대를 보냈어요. 항모 전단 하나가 항공모함만 가는 게 아니고 제럴드 포더보다 작은 건데 병력이 7,500명에 항공기가 75대, 구축함이 4대에서 6대가 따라붙어요. 또 핵추진 잠수함 2척 이상이 따라붙습니다. 순양함 1대, 이런 항모전단 11개를 보유한 게 미국인데 요거 2개가 이스라엘 쪽에 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되면 전세계 전쟁의 화염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재현되고 있잖아요. 유태 권력의 바지 사장인 바이든보다는 훨씬 낫다 이거예요. 유태 권력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트럼프가 낫다고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항공모함에 타는 사람들, 구축함, 잠수함, 승조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메뉴가 있어요. 랍스터 있죠. 랍스터랑 스테이크 요리, 서프 앤 털프라고 하는 럭셔리 식단이 나오는데 요게 나오면 작전이 길어지는 거라고 다들 긴장을 한대요. 전쟁 나가기 전에 잘 먹이는 거라고요. 추가 임무라든지 작전이 연장된다든지. 이게 저녁 식사로 미국의 승조원들에게 나왔다. 그러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계속 배를 타야 된다. 요게 지금 배급이 됐대요. 소문에 따르면 제럴드 폴드호가 미국에서 제일 큰 핵 항공모함인데 이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초기부터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했었는데 이란은 분명히 칠 거예요.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또 미국이 랍스터와 스테이크 고급 저녁 식사가 배급된 날이에요. 사드 포덱 랑 패트리엇 대대를 중동에 추가 배치했대요. 전쟁 콜이네. 빼박이구먼요. 이란이나 사우디도 참전하게 되면 러시아도 참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 개입입니다. 터키는 눈치는 보겠지만 내심 팔레스타인을 응원은 하겠지만 참전하게 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터키가 양다리 전략이라서 유럽 서구권에 끼고 싶어 해요. 항상 유럽이고 싶어 하지만 자기네의 DNA는 중동 무슬림이고 얘들은 반반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바이든도 자꾸 평화를 위하는 척쇼를 하지만 하마스가 모든 인질 석방할 때까지 휴전 불가능하다고 세게 나간 척 하지만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할 리가 없어요. 전부 다 하기는 힘듭니다. 그냥 명분 만들기예요. 전쟁 계속 하겠다는 명분 만들기로 보여져요.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것보단 나아요. 그나마. 전쟁을 제가 찬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도 늦어도 2년 안에 전쟁을 어떻게든 일으킬 심산이었는데 오히려 중동 쪽에서 확전이 되는 게 낫지요.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정권 교체해버리면 되니까. 인질 석방 다 하면 하마스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다 죽여버릴 텐데 인질 석방하겠어요? 안 하는 걸 아니까 그때까지 휴전 불가다. 이건 전쟁하면서 명분 만들기예요. 또 요런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제 영상에 하마스의 테러에 의해서 머리가 잘린 아이들 사진을 바이든이 직접 자신이 봤단께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께요. 이러면서 TV 중계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슬림 아랍권 욕하고 전 세계인들이 분노했었는데 근데 그 직후에 백악관이 기자들한테 바이든은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없다라고 바이든의 발표를 정정을 했어요. 정정을 했는데 이미 이건 보도가 됐고 하마스다 아랍권 인식을 완전히 각인을 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 보수 적폐 언론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죠. 이재명 가짜뉴스를 내보내고 나중에 정정 보도하고 아님 말고 하지만 이미 전 국민들은 이재명 범죄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아랍 하마스 애들 이미지 만들기는 성공했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항상 이런 식이라고. 바이든 삼수 어린이 사진들 봤단께요.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보도가 됐습니다. SNS다 뭐다. 원래 하마스의 배우도 미국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긴 한데 어찌됐건 만들어놓은 하마스라는 악마 캐릭터를 참전하기 명분 만들기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애들 유태 권력이. 강간에 아기 참수했다고? 이스라엘, 영국, 미국 언론 발 미확인 주장이 넘친다. 이스라엘 총리 측도 아기를 참수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확인이 안 됐어요. 바이든도 하마스가 강간을 했다고 하지만 LA 타임스에서는 근거가 없다. 검증이 안 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죠. 하마스의 어린아이 참수, 언론에 이스라엘 전쟁 범죄에 옹호하는 거짓말이라고. 이런 보도들 많습니다. 외신들도.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된 가짜뉴스로 보여지는데 이미 서구 언론들, 유태계 언론들은 이거를 대서특필했어요. Beheading of babies. 아기들의 목을 참수했다고. 40명의 아기들 목을 잘랐다, 하마스가. 이미 보도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마스는 악마, 악의 집단이라고 캐릭터를 구축해버렸고, 사람들이. 이런 기사들을 확산시키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거,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밑밥 깔기 가짜뉴스로 보여지는 것을 계속 확산시키는 거죠. 근데 며칠이 지나도록 그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언론인, 정치인들은 발뺌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 발언 철회했다고요.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언론도 썩은 것뿐만 아니라 미국 유태 권력이 장악한 주류 언론도 다 썩어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걸 전제해 놓으면 국제 정세가 잘 보이는 게 많습니다. 이거는 서울신문에서도 가짜뉴스라고 기사 제목을 뽑아낸 걸 보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증거는 어디도 제시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확인되지 않는 보도가 트위터에서 24시간 만에 최소 4,400만 회 노출됐고 좋아요 30만 개를 받고 10만 회 리트윗이 됐어요. 이미 확산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미국 유태 언론이 원한 대로 진행된 거예요. 발언을 철회해도 이미 확산된 걸 어떡합니까? 알려지지 않은 언론사들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유명한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AP통신도 미국 유태 권력이 장악한 언론사긴 한데 AP가 Associated Press라고 연합통신이죠? 한국의 연합뉴스, AP를 따라한 거예요. 충격, 공포. 이스라엘이 AP통신 사무실이 있는 가자지구에 있는 건물을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AP도 유태 권력이지만 이런 기사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가자지구에 있는 병원을 이스라엘이 폭격한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저도 100% 정황을 증명하기는 힘들어서 강하게 주장 못하겠습니다만 지네 편인 AP통신도 미사일을 막 쏴버린 애들인데 아니라고 서구 언론들이 다시 카발 쳐주기를 하는데 이미 아랍권은 폭발했어요. 바이든도 이건 아니라고 분노를 하긴 했는데 가자지구 병원을 폭격해서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 명이 사망했어요. 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아랍권은 지금 분노로 폭발 직전 상황입니다. 미국이 원한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하마스의 군사력을 아셔야 돼요. 병원에 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그 정도의 미사일이 없습니다. 전차 한 대도 없어요. 전투기도 한 대도 없어요. 자주포도 한 대도 없어요. 그냥 딸랑 대전차포, 로켓포 정도 가지고 있고 자작, 수제 폭탄 만들고 이런 조잡한 애들이에요. 그냥 AK-47 총이나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병원을 폭격해서 500명 이상 사망하게 하는 폭약을 쏠만한 무기도 없고 로켓포 정도면 땅이 몇 미터 정도 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로켓포의 작약량이. 이거는 이스라엘의 미사일로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의심을 좀 해보자 이거예요. 가자지구 병원 폭격, 최소 500명 사망. 아랍권을 분노하게끔 해서 전쟁을 확전시키려는 의도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 한 대 없는 가자지구라는 조그만 데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이 첩보 위성까지 통해서 체크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얘들이 로켓포를 몇천 발을 쏘고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으로 침입을 하고 이런 걸 감지를 못했다는 거는 개구라예요. 자작극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하지만 바이든은 쇼를 해야죠. 가자지구 병원 폭격에 분노, 슬픔 얘들이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네들이 해놓고선 이런 쇼를 또 해야지. 근데 갑자기 10월 18일 날 바이든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병원 폭발은 다른 쪽 소행으로 보인다고 또다시 말 돌리기를 해요. 오락가락 한다는 것은 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마스는 500명 이상 사망시킬 만한 폭발력이 강력한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이든 갑자기 말이 또 바뀌었어요. 병원 폭격 테러리스트의 소행이래요. 뉴욕타임스도 미국의 정보기관이 적외선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이스라엘이 가자 병원에 미사일 쏜 거 아니에요. 책임 없어요. 이스라엘 편들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안을 1000억 달러 130조 이상을 돈을 준비를 해줬어요. 이스라엘 지키겠다. 전쟁 확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의심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들, 뉴스 기사들 바탕으로. 제가 무슨 하마스에 빨대를 꽂고 커넥션이 있겠어요? 뭘 알겠어요. 뉴스 기사 바탕으로 합당한 의심을 하자는 거예요. 정세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또 바이든이래요. 테러리스트들이 로켓을 오발사한 거라고. 병원에다가 쏜 거는. 얘도 오락가락 한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소 136차례나 의료시설, 병원을 공격한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가자지구에 있는 병원을 136차례나 미사일을 쏘고 이랬던 게 이스라엘인데 아니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보건기구 WHO가 가자지구 내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전쟁 발발 이후 최소 136차례 집계됐어요. 병원을 공격해야 중동 아랍 국민들이 분노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 확전시키기 위한 밑밥 깔기 작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판단은 스스로 하시길. 한 번 실수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가자지구 내 병원들을 공격해 왔던 게 이스라엘이라고요. 분노 게이지 상승시킨 거야 일부러.
요런 댓글 쓰셨는데 하마스 대변인과 직접 화상 인터뷰를 했대요. KBS에서. 근데 음악 축제장에서 사람들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 군이라고 하마스 대변인이 주장하고 있다는데 하마스 편을 들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제가 하마스의 배후가 미국 유태 권력 이스라엘 가능성이 있다. 요런 언급을 하마스 대변인도 하는 걸 보면은 가능성이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은 아니라고. 중동 쪽에 전쟁 확전하고 가자 지구를 다 내쫓아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독립국가로 통일국가로 만들고 싶고 또 중동에서 반미 국가들 조지고 싶고 이란, 사우디 이런 미국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지금 이 중동 정세는 미국의 마지막 발악이다. 세계의 패권을 수십 년간 잘 누려왔는데 지금까지 유지했던 이유가 페트로달러, 기름을 사고 팔 때 달러로 거래하게끔 해서 유지를 해왔던 건데 반중 선언을 한 기름국들이 중국 위안화로 거래하겠다, 루블화로 하겠다, 인도 루피로 하겠다, 달러는 안 쓰겠다 하고 미국 기축통화의 위치를 흔들고 있으니 조져야죠. 원래 미국은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흔들게 할 만한 짓거리를 살짝이라도 하면은 그 나라를 조져버리는 애들이었어요. 리비아 가다피가 미국 달러 안 쓰고 다른 돈으로 기름 거래할 거야 이랬다가 조짐당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다 돌아섰으니 세계대전급 확전을 원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전쟁 통해서 미국, 이스라엘은 세력이 약화될 걸로 보여져요. 이번 전쟁이 확전되면 중국이 완연한 세계 유일한 패권 국가로 등극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사이에 세워져 있는 장벽인데 어떻게 하마스라는 허접한 조직이 요거를 넘어서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으로 공격을 해서 로켓 5,000발을 쏘고 이럴까.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공격을 했다가 복수극이 시작되면 가자지구는 전멸하게 될 거라는 걸 빤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도발을 했을까. 전쟁의 시작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세계에서 첩보 능력, 첩보 위성 기술력, 에이사 같은 레이더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이 이스라엘입니다. 가자지구 내에 일거수일투족을 군사위성으로 모두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자지구 내에 밀정, 스파이들 무진장 심어놔서 얘네들의 동향을 다 꿰차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얘네들이 로켓을 5,000발을 준비를 하고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더 준비를 하고 요런 낌새를 눈치 못 챘을 리가 없어요. 세종시 정도의 크기인데 가자지구가 샅샅이 매일매일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데 첩자들까지 넣어놓고 요거 감지 못하고 허를 찔렸다 구라예요. 자작극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죠. 사다리를 놓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였는데 이걸 허를 찔렸다고 하는 게 자작극 같아요. 요거를 뛰어넘어서 행글라이딩 공격을 하고 이런 거는 캐치 못해낼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첩보기관 국정원이라고 비슷하게 있긴 한데 이스라엘이 보유한 모사드라고 하는 첩보기관은 세계 탑3 안에 들어요. 미국 CIA가 1등이고 2등이 영국의 MI6 정도 될까요? 007로 유명한 MI6. 그 다음에 모사드가 세계 3위 정도 되는 첩보력이 대단한 애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1949년에 설립되었고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첩보기관입니다. 해외에서 대테러나 비밀 작전도 수행하고 자체적으로 2개의 대테러 부대도 보유하고 있고 암살도 하고 방해 공작도 하고 고도로 훈련된 그룹입니다. 모사드의 대테러 부대가 행글라이더로 공격하는 자작극을 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요. 의심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키돈과 모사드가 있는데 대부분 은밀한 작업으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1972년에 뮌헨 대학살에 연루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원을 추적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신의 분노라고 하는 작전명의 대규모 비밀 작전을 수행을 했었어요.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노르웨이에서 그리고 레바논, 알제리, 리비아에 걸쳐서. 모사드는 무시무시한 첩보기관이에요. 이스라엘 첩보 실력보다 한참 떨어지는 이집트 애들도 이스라엘한테 미리 알려줬어요. 하마스가 뭔가 큰 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조심해라. 이집트에서도 알려줬어요. 감지를 하고. 근데 이스라엘이 몰랐다고요? 허를 찔렸다고요? 불화라고 보여져요. 로켓 5,000발을 동시에 쏘는 움직임, 행글라이더 수백 개로 기습을 하는 이런 움직임은 충분히 감지 가능합니다. 하마스가 안식일 새벽에 기습 대공세를 펼쳤다는데 육해공 침투를 막 하는데 이렇게 자체적인 엔진이 달린 패러글라이딩이면 알겠는데 요 영상 자료들 몇 개 보면은 요거 보세요. 자체 동력이 없이 낙하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을 낙하시키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어디서 떨어뜨려요? 비행기는 충분히 감지 가능합니다. 뜨는 거 볼 수밖에 없어요. 하마스인 척하는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로켓 5,000발을 쏘고 민간인들을 납치해가고 이러면은 무시무시한 보복이 있을 거란 걸 모르겠어요? 가자는 수재로 싸제로 만든 폭약들 이랑 소총 정도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이스라엘을 전복시키지 못하는 이런 도발을 왜 하냐고요? 지네들 죽으라고? 자꾸 이란을 언급을 해요. 친이란 무장세력
시리아 미군 기지를 가스관을 공격했대요. 사상자는 없지만. 아니 이란은 참전할 생각도 없었고 멍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란 타령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마스도 이란이 도와줬다 그러고 이스라엘도 이란이라 그러고 미국도 친이란 무장 세력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그러고 이란 조직위는 빤히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란 조직위 명분 만들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구나. 알겠다 알겠어. 이란은 재수 원붙은 거죠. 미군이 예멘발 미사일 드론을 격추했다는데 이게 친이란 소행이 아닐까? 자꾸 이란 개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멘에서 미사일을 이스라엘 쪽으로 쐈는데 이게 친이란 세력들이 한 것이라고 자꾸 이란 조직이 한 거예요. 전쟁할 수밖에 없죠. 이란도 열받아서. 여기서 이란이 얘네들의 공작 계략을 간파하고 조용히 있으면 확전이 안 되고 미국, 이스라엘이 깽판만 치다가 끝나는 전쟁이고 이란이 참전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란의 결정에 이번 중동 정세가 달려있어요. 시리아 미군 기지가 드론에 피습을 당했대요. 이라크까지 또 끼어들려고 그래요. 이라크 반군 배후 자처. 이라크의 반군.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란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라크랑 이란이 사이는 좀 안 좋으니까. 친이란 무장 세력이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고. 그깟 드론으로 공격을 하는 자작극을 만들어내는 건데 자폭 드론 공격이 시도됐대요. 미군 기지를 겨냥해서. 이란이 미국 건들면 되는 거 아는데 왜 자꾸 드론 공격 짜잔하게 하고 이러겠어요. 이란도 미국 건드리긴 싫어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좀 비교를 해봅시다. 하마스는 최대 3만 명이지만 이스라엘은 최대 64만 명이에요. 쪽수도 안 돼. 근데 이스라엘은 메르카바 등 최첨단 전차가 2200대가 있어요. 하마스는 전차가 한 대도 없는데 사주포도 한 대도 없고 똥포 이런 것도 없어요. 하마스는 포터 트럭에다 실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다연장 로켓 요 정도 이란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사람이 들고 쏘는 요 정도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전차가 2200대, F-35 포함해서 전투기 241대, 군용기 601대. 솔직히 하마스 조지는 거는 이스라엘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명분만 만들어 놓으면. 하마스가 왜 로켓을 5000발을 쏘고 패러글라이딩으로 공격을 하고 객기 넘치는 짓을 할까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전멸시키는 군사력이 있는 애들이라면 하겠지만 화나게만 한 거란 말이에요. 피해 복수가 시작되면 자기네들 다 전멸한다는 걸 알 텐데 하마스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첨단 에이사 레이더 기술이다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고 방위비 지출 세계 15위인 군사 대국을 딸랑 3만 명 가진 하마스가 어떻게 전면전을 하자고 맞짱을 뜨자고 계기겠어요. 자작극 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비판하고 있죠. 북한이 맞는 얘기를 한다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미국이 빚어낸 비극이다.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정답입니다. 북한이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 미국은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원래.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야지 자기네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돈을 버는 세계를 만들어놨어요. 조선중앙통신에서 중동 사태의 장본이 있는 미국이다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편견적이며 의도적인 부추김하고 있다고 제가 오늘 지적을 했죠.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사륙전이 격화되고 있다. 조 바이든을 비롯해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장관들이 잇따라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핵 추진 항공모함을 이스라엘 인근에 배치한 것을 두고 전쟁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전쟁 부추기는 거 맞습니다. 확전시키려는 의도예요. 미국은. 특히 북한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점을 비판도 하고 미국이 나쁜 사실이에요. 그렇게 인식하고 전제에 놔야 국제정세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요. 전쟁이 확전될 상황을 우리나라 정부는 알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사우디를 날아간 거예요. 기업가들 데리고. 윤석열 사우디 카타르 순방에 삼성 등 경제사절단 200여 명 동행. 왜 후닥 똥줄 타서 갑자기 사우디를 날아갔나. 전쟁이 확전될 것 같은데 윤석열이 말실수했잖아요. 전쟁 초반에 10월 11일 날 하마스를 강력 규탄하면서 미국 편, 이스라엘 편을 너무 빨리 들어버렸어요. 일본도 균형 외교, 신뢰 외교 한다고 중립 선언을 했는데 윤석열은 이스라엘 편을 갑자기 든 겁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사업 계약 취소될까봐. 또 기름 수출 안 하면은 우리 때리니까 똥줄 타서 급하게 재벌 회장들 데리고 간 거예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은 똥줄 탄 거죠. 우리나라도 정보기관이 있고 전쟁 확전된 것 같이 보이고 또 빈살만의 성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사우디를 부랴부랴 찾아간 건데 빈살만이 이랬던 거 기억하시죠? 일본 방문 전날 갑자기 취소를 해버려요. 이유는 불명확.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수천조가 있는데 자기는 반미 선언을 했는데 미국의 가장 절친 꼬봉인 일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도 불안해서 사우디를 재벌 총수들 데리고 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옴시티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따냈는데 네옴시티 총 사업비가 670조 원에서 최대 130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앞으로도 2030년까지 4-5차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계속 발주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큰 기대를 하고 그래도 몇 개 따냈는데 이스라엘 지지 선언을 해버린 윤석열은 적폐 끝판왕들도 우리 재벌들 그지 만들 혼산이냐, 너 빨리 사우디 재벌들 데리고 가서 마음 좀 돌려놔라. 취소되면 좋겠어요. 취소되라. 전쟁 확전돼서 재벌 총수들이 윤석열을 쌍욕하게끔 캔슬되라. 그래서
그래서 부랴부랴 갔는데 10월 19일 날 40종 계약 MOU를 구체화하는 게 목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우디 방문한 목적이. 똥줄이 탄 거예요. 확실히 계약도 사인도 못 받았고 정식 계약도 못 받았는데 MOU 양해각서 수준이고 계약에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빈셀만이 캔슬해! 이러면 바로 끝나버리는 건데 요 구체화해서 빨리 도장 좀 찍어주세요. 똥줄 가서 간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걸로 보이진 않아요. 속보로 내주는 언론도 미친들인데 한국에서 공부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한테 장학금을 지원할게요. 사우디가 그지냐? 우리보다 돈 더 잘 버는데 무슨 사우디 유학생한테 장학금 지원하겠다는 걸 발표를 하고 속보까지 냅니까? 할 게 없단 얘기예요, 윤석열도. 그리고 대단히 찬양을 해대고 있지만 별로 얻어온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업적을 얻어왔다고는 하는데 총 60조를 투자하겠다고 보도는 하는데 사우디랑 51건의 MOU로 제2의 중동붐 시동을 걸었다고 언론은 보도는 해주고 있지만 제대로 계약을 딱 체결한 것도 아니고. MOU라는 것은 양해각서예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 효력도 없고 언제든지 캔슬 가능한 거예요. 이명박도 자원 외교한다고 71건의 MOU 계약을 했는데 정식 계약 체결된 건 딱 한 건밖에 없어요. 71건 중에. MOU는 뻘짓입니다. 그냥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보수 권력들이 외교 잘한다, 뉴스 기사 내려고 하는 짓들이에요. 박근혜 때도 이란에서 42조 잭팟 수주를 했다, 적폐 언론들이 보도를 해줬지만 MOU 30건 중에 본 계약 체결된 건 3건밖에 없어요. 또 산업부에서 소관한 MOU 18건 중에 3건은 취소되고 15건은 미체결, 본사업 미정,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구라인 거예요, 구라. 나라를 살린다고 국제 외교 세일즈맨이라고 이러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다. MOU는 그냥 써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해주려고. 박근혜 때 이란과 40몇 조의 계약을 따냈다고 막 호들갑을 떨었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한 MOU 체결 건수가 18건이었어요. 근데 3건은 취소되고 11건은 본계약 체결이 미정되어 있고 또 본계약 잠정 보류가 1건, 본사업 미정이 3건, 18건 모두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건 1건도 없었던 거예요. 구라였던 거예요, 구라. 또 기업 프로젝트도 30건 MOU를 체결했는데 본 계약이 체결된 건 3건밖에 안 돼요. 본 계약 불명확한 게 27건이고 윤석열이 이번에 몇십 건의 MOU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는 구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MOU는 정식 계약이 아니에요. 나중에 혹시나 계약할 때 잊어버리지 않게 사전에 합의한 사항을 기록하는 절차예요. 나중에 계약할 때 메모 정도 해놓는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우디가 미안하다 못하겠다고 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캔슬해도 아무 문제 없는 계약도 아닙니다. 양해각서예요. 그걸 저렇게 성과라고 띄우는 거. 조그만 소기업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 있죠. 시, 군, 구. 이런 애들도 해외 자매도시랑 자기 표 좀 얻으려고 언론에 보도시키려고 MOU 체결하고 이래요. 근데 이게 실적도 아니고 정식 계약 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이제 네옴시티 사업도 대기업도 계약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전쟁 확전되면. 오늘 제가 해설해드린 중동 정세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크게 보시면 전쟁은 확전될 수밖에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업의 네옴시티 계약 수조 수십조짜리도 캔슬이 된다. 이러면 그 비난의 화살은 윤석열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재벌 총수들도 윤석열 쌍욕을 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끌어내려라. 내각제다 보다 필요 없으니까 일 잘하는 우리 돈 잘 벌게 해주는 노로 가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기대는 좀 해봅니다.